원피스 참교육 탑5. 5. 스펜담 참교육. 스펜담은 22년 전부터 오하라의 학자들을 발견하고 버스터콜을 발령해 몰살시킨 아버지 스펜다인의 영웅담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10년 전 CP5의 주임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고대병기에 설계도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부가 누구보다 빨리 그것을 입수해야 한다고 오로성에게 건의했죠. 본래 고대병기는 그 위험성 때문에 세계 정부 입장에서는 그 부활을 막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펜담은 해적들이 부쩍부쩍 힘을 키우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런 느긋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며 차라리 고대병기를 세계 정부가 소유하고 대해적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죠. 이에 오로성은 일리 없는 소리는 아니라며 우선 설계도를 입수하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스펜담은 곧바로 워터7으로 달려가 톰에게 고대병기의 설계도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죠. 그러나 톰이 모른 척하자 곧장 태도를 받고 그가 과거에 골디 로저의 배 오로잭스노를 건조했던 사실을 들이밀어 협박하지만 이미 정부에 새버린 정보인데다 바다열차 건조로 사면이 거의 확정된 톰은 여전히 시치미를 뚝 떼는 태도를 보였죠. 그러자 스펜담은 프랑키가 만든 전투선들을 이용해 당시 워터7에 정박해 있던 사법선을 습격한 다음 서둘러 달려온 톰즈 워커즈를 공격한 다음 악랄하게 사법선 습격 혐의로 누명을 씌워서 체포했습니다. 바다열차로 한 가지 죄를 사면받을 수 있었던 톰은 해적왕의 배를 만든 죄 대신 사법선 습격죄를 사면받음으로써 톰즈 워커즈의 다른 멤버들을 보호하여 결국 홀로 정부에 끌려가게 되어버렸죠. 이때 스펜담이 톰의 얼굴을 짓밟으면서 조롱하자 프랑키가 무기를 들고 날아가 스펜담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려 참교육을 했죠. 그 후 다시 애니에스 로비에서 로빈을 끌고 가던 스펜담은 저격왕의 포탄을 맞고 아주 야무지게 날아갑니다. 그 후 로빈에게 연속 싸대기를 맞았으며 그리고 프랑키가 당했던 과거의 나날들이 회상되면서 펑크 프리드를 붙잡고 스펜담을 뭉개버리는 참교육을 했습니다. 4. 시적 클라운 참교육. 원피스 작중에서 철룡인 스펜담, 빈스모크 저지, 오로치 오니와 반슈 같은 악역들과 함께 손에 꼽히는 인간 말종입니다. 작가도 대놓고 명백하게 죽는 편이 나은 남자라고 부를 정도였고 연구윤리라곤 한치도 없는 미친 과학자이자 남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즐기는 빌런입니다. 돈은 기본이고 자신의 가학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까지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서슴지 않는 악인이죠. 그를 구원자로 여기며 따르는 부하들도 단지 실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을 뿐이었고 그에게 속아서 자비로운 박사로 알고 충성을 바쳤다가 진실을 알고 이를 갈던 갈색 수염이 부하들을 돌려달라고 할 때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조차 인체 실험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켰고 아이들이 탈출하면 곤란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각성제를 섞은 사탕을 먹여서 약물 중독자로 만드는 짓까지 저질렀고 그 결과 밀짚모자 일당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같은 의사인 초파는 말할 것도 없고 루피 같은 경우 시절을 마스터라고 부르면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진정으로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자신들을 그저 실험재료로 본 것을 알고 절망에 엉엉 울던 갈색 수염을 말없이 착잡한 얼굴로 쓰다듬니다. 루피는 피꺼소탄 얼굴로 시저 얼굴에 주먹 자국이 깊게 남을 정도로 그리즐리 매그넘을 날려 그를 참교육했고 루피가 가장 싫어하는 게 동료를 배신하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때 얼마나 역겨웠으면 루피가 외친 말이 네 얼굴 더 이상 보기 싫어 였을 정도였습니다. 3. 차를로스 성을 참교육한 묘스가르드 성. 일단 갱생된 묘스가르드 성의 과거를 설명하자면 묘스가르드 성은 작중에서 대략 10년 전에 등장했는데 징베가 칠무회에 가입하면서 마리조아의 어인 노예들을 해방하라는 조건을 붙였고 이를 오로성이 수락함으로써 그 역시 그간 부려먹던 어인 노예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품고 노예들을 회수하려고 철룡인의 함선을 타고 어인들이 모여 사는 어인섬으로 내려오다 해왕류의 습격에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죽고 묘스가르드 본인만 살아남아 어인섬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때 묘스가르드 성은 주제도 모르게 살려줘라 이 어인내에 절어서 견딜 수가 없어 어서 마스크를 가져와라 내 목숨을 구하란 말이다 멍청이들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중상을 입은 상태임에도 자신 주변으로 어인섬 주민들이 몰려들자 무릎을 꿇으라는 등 망언을 일삼다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고 싹싹 빌어도 한참 모자랄 판에 아예 권총을 꺼내 난사하며 안 구해주고 뭐하냐고 협박하기까지 해버리죠. 그걸 지켜보던 어인섬 주민들은 저게 구해달라는 사람의 태도인가 하면서 인간 말종의 끝을 목격하면서 어이상실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묘스가르드 성의 옛 노예였던 어인과 인어들이 묘스가르드에게 다가오고 묘스가르드도 이들을 알아보며 누가 자유를 허락했냐 되돌아오라고 부르짖자 그들은 일제히 총을 겨누고는 죽이려고 하죠. 지상에서 너희들의 위험은 해군 대장의 출동 의무에 의해 지켜지고 있을 뿐이다. 이곳은 해저 섬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단순한 해난 사고지 라고 말하자 이에 세계 귀족을 싫어하던 다른 주민들도 맞장구 치면서 입을 다물겠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고통스럽게 죽이라고 소리치는 이들도 나오는 등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그제서야 슬슬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고 여겼는지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결국 진짜로 죽기 직전 달려온 오토이메가 막아줘서 겨우 목숨을 건지죠.
간신히 목숨을 건졌음에도 되려 총을 집어 오토히메를 인질로 삼지만 이를 본 시라오시의 울음에 응답한 해왕류들이 출현해 자신의 난파선을 입에 물고 어인섬을 물끄러미 바라보자 겁에 질려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립니다. 이후 어인섬에서의 치료를 마치고 함선에 타면서 마리조아로 돌아갈 때까지도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다며 경고하고 동행하겠다며 따라 나선 오토히메와 함께 출항하며 퇴장하죠. 넵튠을 포함하여 어인섬의 모든 사람은 자나깨나 오토히메를 걱정했지만 묘스가르드 성은 퇴장할 당시의 살기등등한 기세와는 달리 그래도 오토히메를 무사히 돌려보내 신뢰에 보답하고 나아가 오토히메에게 일필이 담긴 후원 문서를 건네 어인섬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한 세계 귀족인 자신을 죽이고 은폐하려고 했던 어인들에 대한 처벌도 요구하지 않았죠. 그리고 907화에서 재등장하였는데 레벨리에 참석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각국 왕족들이 사교의 장에 모여 연애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계 귀족인 차를로스 성이 시피제로와 거인족 노예를 대동하고 난입해 시라호시에게 사슬을 채워 노예로 삼으려는 만행을 저질렀죠. 이러한 광경에 레베카와 비비가 항의했으나 씨알도 안 먹히고 보다 못한 레오와 돈 사이가 나서지만 시피제로의 로브 루치에게 저지당하죠. 결국 시라오시의 아버지인 넵튠이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오토히메에게 마음속으로 이것이 지상이라면 모두를 데려올 수 없다며 용서를 구하고 이판사판으로 싸우려고 하는 순간 현장에 나타난 묘스가르드 성이 쇠방망이로 차를로스 성의 얼굴을 제대로 후려쳐 날려버려 참교육해주고는 가쁜 숨을 몰아쉰 후 시라오시를 잡고 있던 거인족 노예에게 당장 손을 떼고 시라오시를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렸죠. 각국의 왕들이 모인 자리이긴 해도 상대가 세계 귀족인 이상 원래라면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같은 세계 귀족인 묘스가르드 성이 한지시기에 시피제로도 어찌하지 못했고 철수하라는 묘스가르드의 명령에 고분고분하게 따랐습니다. 거인족 노예 역시 세계 귀족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기겁해서 바로 시라오시를 풀어주고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죠. 차를로스 성을 날려버린 후 묘스가르드는 어리석은 세계 귀족을 용서해달라는 말과 함께 시라오시와 넵튠을 향해 무릎을 꿇고는 나를 잊었을 수도 있지만 과거 어인섬에 표착한 어리석은 세계 귀족이 자신이었으며 오토히메의 가르침으로 비로소 갱생하여 인간이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 보기 드문 갱생된 사람이죠. 갱생한 이후 외형도 비열함과 건방짐 얍삽함이 묻어나던 한량 시절의 과거에 비해 살이 제법 줄었고 눈빛과 인상이 그놈 듬직하고 진중해졌습니다. 차를로스 성에게 반발하고 공포에 떨었던 왕족들과 대면하면서 자신의 신분이 누군가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좋다며 세계외의 레벨리 기간에는 직접 시라오시를 따라다니며 지켜주겠다며 넵튠 왕에게 약속을 하고 이에 넵튠도 어인처럼 인간도 좋은 인간이 있고 나쁜 인간이 있다고 화답하며 묘스가르드 성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를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레오가 누구라도 해치워도 괜찮으냐고 묘스가르드 성에게 묻자 이에 당황하면서도 공주들을 지키는 싸움이라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하죠. 그 후 차를로스 성이 쿠마까지 동원해 시라오시를 데려가려 하자 아이 지상과 절연할 각오로 후카보시가 차를로스 성에게 달려드니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라며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레오와 사이가 대신 달려나가려 하자 본인도 차를로스에게 분통을 터뜨리며 책임은 전부 자신이 지겠다며 허락하고 후카보시에게 당신은 어인섬의 왕자로 도망칠 수 있는 해적들과 달리 짊어져야 할 나라가 있지 않느냐며 자중을 촉구했죠. 묘스가르드를 보고 자신을 때린 걸 떠올린 차를로스가 쿠마를 통해 묘스가르드까지 죽이려 드나 그 전에 사이와 레오의 합동 공격에 차를로스가 마치 찌그러진 종이처럼 납작해지자 주변 왕족들이 철룡인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며 패닉에 빠져 도망가고 로즈워드 성마저 아들이 납작해진 것에 충격받았고 마비된 사이 바닥에 매복 중이던 몰리가 난입해 쿠마를 탈환해가죠. 그 후 차를로스 성살인 미수 사건 용의자가 도주하는 걸 도운 혐의라는 것으로 묘스가르드는 결국 처형당하고 맙니다. 2. 베라미 참교육. 자야의 모크타운에서 첫 등장하며 처형인 로시오와 도박을 하다 패배하자 돈을 가져가려는 로시오의 손을 칼로 찍어버리고는 속임수를 썼냐는 어거지를 부리며 그를 공격했습니다. 알라바스타에서 칠무회인 크로커다일과 휘하 범죄 집단 바로크 워크스를 박살내고 현상금이 1억 베리로 오른 루피가 하늘섬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모크타운을 방문했을 때 아직 현상금이 갱신되기 전인 3천만 베리 현상금 포스터를 보고 베라미는 루피를 술집에서 기습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신시대에 걸맞는 해적인지 테스트해 본 거라고 말하다가 나미가 하늘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술집 안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나게 비웃으며 깔봤죠. 나미는 베라미와 만나기 전에 괜한 소동 일으키지 않으려고 루피와 조로한테 절대 싸우지 마라 라고 당부했는데 베라미가 루피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자 열받아서 이제 그런 약속 따윈 됐으니까 싸워도 된다고 루피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나 루피는 오히려 옆에 있는 조로한테도 싸우지 말라고 말하면서 조로와 함께 베라미한테 맞아줬죠. 나중에 조로가 이때 맞아준 이유를 나미에게 말하길 애초에 적이 아니니까 베라미 일당은 꿈을 비우는 발언을 했고 싸움의 이유도 고작 5천만 베리급의 어중이 떠중이가 위대한 항로 초입에 주저앉아선 주제도 모르고 신시대 같은 허튼 소리나 짓거리고 있으니 루피에겐 전혀 무의미했기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죠. 이건 샹크스를 보고 배운 듯 하네요. 루피 잘 컸네요.
조로는 목적 없는 싸움은 동정만 남는다나 물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으니 루피 일행이 쫄아서 맞아준 줄 알고 우습게 보고 비웃었습니다. 오직 술집에서 체리파이를 포장해 갔던 검은 수염만이 이를 제대로 알아채고 때로는 주먹을 내지 말아야 하는 싸움도 있는 법이라고 루피 일행이 이겼다고 하였죠. 그 뒤 여전히 그들을 비웃으며 술집에서 노닥거리던 베라미 일행은 우연히 몽블랑 크리켓과 사르야마 연합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금괴를 인양했다는 말에 그걸 빼앗으러 갔습니다. 남이 고생해서 얻은 보물을 빼앗는 게 각별한 맛이 있다는 이유였죠. 하필 루피 일행은 사우스버드를 잡으러 숲에 가 있었고 그들은 그 사이 몽블랑 크리켓, 마시라, 쇼조를 폭행하고 금괴를 가져왔죠. 결국 싸울 이유가 생긴 루피는 동트기 전에 오겠다며 금괴를 되찾으러 모크타운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낮에 루피가 얻어터지는 꼴을 봤던 술주정뱅이 하나가 뉴스쿠가 가져온 새 현상금 수배서를 보던 중 루피의 현상금이 1억으로 갱신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기겁한 뒤 술집에 달려가 당장 도망치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베라미는 낮에 루피가 형편없이 당한 걸 들먹이며 그런 수배서는 조작한 것이라고 비웃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듯하다며 웅성댔죠. 그 와중에 금괴를 되찾기 위해 나타난 루피가 베라미 어디 있냐고 소리치며 들이닥치자 여전히 그를 얕보며 덤볐습니다. 이때 자신의 능력으로 주변의 건물을 박살내면서 루피를 실컷 조롱하고 심지어 주먹질로 집안도 깨부쉈던 루피를 상대로 너 싸울 줄은 아냐, 펀치를 치는 법은 아는 거냐, 하하 라고 자만심 드립을 날립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필살기인 스프링오퍼를 날리지만 결국 루피가 날린 펀치 딱 한 방에 참교육 당했죠. 거기다 주먹 자국도 매우 선명하게 남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이 광경을 지켜보던 베라미 일행들은 멍 때리버렸고 사키스는 거짓말이지 베라미 일어나 라고 소리쳤으나 베라미는 이미 완벽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분노에 찬 루피의 눈빛을 본 베라미 일행은 진짜 1억 벨이었다는 걸 느끼고 꼼짝도 못 해버리죠. 1. 차를로스 성 참교육한 루피. 차를로스 성의 과거를 일단 알아보면 첫 등장은 샤본디제도 편으로 무릎을 꿇은 군중들을 배경으로 수많은 경호원과 노예들을 이끌며 자신은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지 비참한 몰골의 노예를 타고 등장함으로써 쓰레기 같은 면을 한 번에 어필했습니다. 노예를 타고 가는데 하필 상태도 안 좋은 노예를 타고 있다 보니 노예 경매장까지 걸어가는 가족과 많이 뒤처져 있었는데 이 와중에 긴급한 환자를 호송하느라 천룡인을 보지 못하고 급히 지나가는 의사 일행을 불러세워서는 환자 때문에 무릎 꿇지 않은 것이 무례하다고 병원으로 데려가지도 못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그것도 모자라 환자를 발로 차 바닥에 거꾸로 들이대고 옆에 있던 간호사 마리를 보더니 마음에 들었다고 강제로 13번째 부인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마리의 약혼남이 항의하자 거리낌 없이 그를 총으로 쏴버렸고 그리고 루피 일행과 친분이 있는 인어가 특별 매물로 나오고 이를 보고는 차를로스 성은 눈이 뒤집혀 어억 베리를 불렀죠. 그러면서 이 인어를 사려는 이유를 가족에게 밝혀 주변인들을 어이없게 만드는데 그건 단지 인어가 피라냐에게 쫓기는 걸 보고 싶어서라고 했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절대 안 된다며 하소연하는 문어 어인을 사격하고 문어가 공짜로 생겼다고 춤을 추며 좋아하는 미친 광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를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루피가 일어나서 걸어오자 짜증난다며 권총을 쏴대지만 피해버렸고 그대로 앞면에 주먹을 얻어맞고 계단을 구르다 기절했죠. 이때 참교육은 정말 사이다였습니다. 구독자들의 속이 뻥 뚫렸죠. 여러분의 인생 참교육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